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남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169건을 발굴했는데요. 이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4단계 전략을 세워 집중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광주 전남 현직 단체장들의 처지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이 2020년 국비 확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래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52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 169건을 발굴했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 네. 이번에 전라남도가 169건 52조 원의 신규 사업을 의욕차게 이제 발굴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이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 그리고 신성장, 산업 육성 등 5개 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라남도의 의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중앙 정부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조응을 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다소 좀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의 현재 재정 자립도는 13%입니다. 전국 최하위인데 전라남도가 하겠다 이런 의지는 좋은데 이걸 전라남도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네. 중앙정부가 예산을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중앙정부와 상의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이에 대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논리들을 개발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네. 이런 어떤 차원이 필요한 거고요. 이번에 이제 개발된 사업들의 주요한 사업들이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하나는 향후 100년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남의 먹거리.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논리 개발, 그리고 이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문서로만 남는 어떤 그 사업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충분히 따와서 이게 전라남도가 발표했던 것처럼 향후 전남의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2조 원 규모의 169건이죠. 네. 그래서 내년 또 그 2020년 신규 사업 그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4단계 전략을 세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1단계로 사업 발굴 및 그 말씀하신 대로 논리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3월부터 5월까지는 2단계로 이제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해서 공략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네.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그 기획재정부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하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네. 그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그 4단계로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가 돼야만이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집중 공략에 이렇게 나선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의 재정 자립도가 매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전국 그 광역 지자체 단체 중에서 아주 최하위를 지속적으로 면면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지금 그 벌써 25년, 24년이나 지났는데도 중앙정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지자체별로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중앙정부를 방문하게 되면 중앙정부의 어떤 주무관한테까지도 시장 군수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아주 수많은 그 현수막으로 이렇게 그 거리 곳곳마다 이렇게 개첨되어 있는 게
좀 우스꽝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네, 분명히 뭐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이 전라남도가 특별히 좀 집중하고 투자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신규 사업으로는 예. 그 혁신 성장 육성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야에서 EVESS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 네. 이제 에너지 저장 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 사용하고 난 후에 배터리에 대한 응용 제품 기술 개발비,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30억 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요청하게끔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학 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 사업하고 이 모빌리티용 그 전원 시스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그 전남 관광문화 자원의 어떤 가치 품격 제고 분야는 뭐 예전부터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국도 77호선 그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지역 핵심 그 SOC 그 확충과 균형 있는 그 지역 개발 분야는 특별하게 그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에 349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집중적으로 투자, 특히 이제 2020년에 전라남도가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그 일자리 창출. 지금의 일자리도 중요합니다만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도 대단히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은 이제 농도이다 보니까 농업 그리고 축산업, 이러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첨단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 뭐 시범 단지라든가 네. 아니면은 국립 에코난 국립 그 식물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주민들의 복지 정책,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행복 지수를 높여낼 수 있는 이러한 복지 정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러한 사업으로는 국립 뇌심혈관 질환센터 건립산업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의 공공산후조리보 운영 지원 산업,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 전라남도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규모가 현재 5,157억 원 정도 지금 전라남도가 생각하고 내년에 이 예산은 꼭 따오겠다,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들어보니까 일자리부터 관광, 네. 복지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네. 특히 올해는 6조 8천억 원의 예산을 네네. 확보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또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많이 반영돼서 기대도 큰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가장 우리가 전남 도민들이 그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호남 고속철도잖아요. 예. 그래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로 660원이 지금 올해 반영이 됐죠. 올해 네. 6조 8천억 국비 안에 반영이 됐고, 남해안철도 그 전철화 사업 이것도 3,900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대구 동서 그 내륙도로, 흔히 말하면 88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타당성 그 이제 88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철도를 놓는, 그래서 동서 간의 어떤 원활한 어떤 경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네. 이 철도 타당성 영역비로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게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총 6조 8천억 원이 포함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네. 현재 경전철 그 송정에서 순천까지 가는 전철화 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현재 반영비가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145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래서 10억 반영됐고, 그리고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도 이번에 5억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 활성화가 아니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도, 네. 이것도 총 금액이 그 340억, 350억 정도가 되는데 네. 이번에 5억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보다 더 반영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지역의 정치권이나 그리고 지역의 이제 우리 전남도지사님을 포함해서 지역 어떤 자치단체 장분들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활주로 연장을 하는데 원래 지금 2,800m죠. 네. 그걸 이제 3,200m로 연장한다라는 건데, 그 400m를 연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또 사업비가 5억이 지금 이미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더 전체적으로 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한 350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정말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무안국제공항으로 국제선을 뜰 수 있게끔 처음부터 만들려면 처음부터 활주로부터 보잉 747이라든지 대형 항공기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착륙하고 이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처음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추가로 건설비가 이렇게 확보돼야 되고 하는 문제점들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을 하고 또 뭐 관련 기관에서 노력들을 하고 하지만 처음부터 정말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 새만금에 대한 그 국제공항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그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 정말 수건 사업이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또 무안 국제공항이 있는데 또 새만금 국제공항이 왜 필요하겠느냐. 그야말로 혈세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 발굴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확보도 확보지만 좀 효과적으로 사용이 돼야 할 텐데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짧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 뭐 예타, 예비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제가 돼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곤 하지만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발전이 더딘 그런 지역에다가 그냥 투자를 한다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2020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쭉 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들도 정말 사업 타당성 검토가 먼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인지 꼭 있어야 될 사업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남이 이번에 그 개발했던 52조 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들 169건의 사업을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발굴 차원이 아이디어 차원이거든요. 이게 우리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향후에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전남의 어떤 미래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큰 그림에 맞게 지역에서 거기에 어떤 세분화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지역에서 제대로 응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타당성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없이 특히 이제 선거 그 지방자치 선거가 되면서 그런 타당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역으로 부풀리기식 사업 특히 이제 토건 사업들이 많이 유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30억 사업인데 여기에 5억 국비를 가져왔어요. 5억 국비를 가져와 놓고 이 30억 국비를 가져온 것처럼 프랑카를 걸어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업이 결국 보면 토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국비라고 하는 외피를 써가지고 가져오거든요. 근데 5억 가져왔는데 나머지 25억을 지역에서 그 대응 투자를 하지 못하면 그 5억마저도 쓸 수 없는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종종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실을 고려해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뭐 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꼭 이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이 국비 확보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 시대를 실현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난해 이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전남 그 소속 단체장들의 그 재판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은 아닌데 1심 내지는 이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보면 강인규 나주시장과 김종식 목포시장
그리고 이승옥, 강진 군수 같은 경우는 벌금이 이제 80만 원에서 90만 원대를 선고하면서 단체장을 유지하게 됐거든요. 네. 선거법 관련해서는 100만 원 이상이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100만 원 이하로 나와가지고 직을 유지하게 됐고, 그 이윤행 한평 군수 같은 경우는 최근 항소심을 냈어요. 네. 1심 결과를 보고 항소심을 했는데 오히려 항소심에서 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네. 또 김삼호 광주 강산구청장의 경우도 지난해 그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이제 고법의 재판에 계류 중이긴 한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는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거철마다 위반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6.13 지방선거 이후뿐만 아니라 예. 이전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그 단체장이라든지 또 시도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일단은 선거는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식의 어떤 의식들이 좀 팽배하다 보니까 네. 법 위반 이런 것들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보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 이기고 보고 뭐 100만 원이 됐건 뭐 형이 확정되면 이제 뭐 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네. 일단 뭐 100만 원까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에 따른 그렇죠. 그 벌금형이 부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꼴이죠. 네. 근데 뭐 100만 원 이상은 되고 100만 원 이하는 유지가 되고 이것도 참 문제다. 네. 예. 이럴 경우 되고 이럴 경우는 안 되고 법은 어차피 어겼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그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 결과가 현직을 유지한 단체장과 당선 무효용 단체장들로 나눠졌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전남 쪽하고 광주 쪽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비리나 선거 출마 후보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재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거의 한 67억 원의 혈세가 들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2017년도에도 저희 경실련에서는 이 보도자를 통해서 방송을 한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해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지금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협의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박철환 전 군수라든지 또 지난 5월 16일 날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됐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 2008년에는 박희영 군수, 2011년에는 또 김충식 군수. 그러니까 연달아서 3번 그렇죠. 그 군수직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 비용 자체는 재선거를 통해서 고스란히 이제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투입이 된다라는 거고요. 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로 하지만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들이 아주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선거 비용 부담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또 지역민이 어떤 불신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고 지역 간의 어떤 주민들 간의 또 그 갈등 같은 것도 유발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게 지역의 문제로 이제 될 수밖에 없고,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단체장들이 내지는 지방의원들이 선거에서 불법 행위에 의해서 재선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를 재선거라고 하는데, 이런 재선거로 인해서 그 막대한 뭐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도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지난 6기 지방선거 2014년 이후에 재보궐선거로 전남에서 67억 원이 이건 지방세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중앙선관위에서 2005년부터 2015년 10년간의 이 재선거 비용을 추산을 해봤는데 1,680억 원의 재보궐선거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당선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재선거를 치른 경우가 총 488건 중에 255건, 즉 52.5%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680억 원 중에 850억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거죠. 정치인들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런 부분들이 빨리 극복이 될 수 있도록, 문제는 이 유권자들의 의식 개선, 물론 이 선거 운동을 선거 출마하신 분들이 법을 준수하고 이거 당연한 기본이지만 네, 그렇죠. 유권자들의 어떤 그 인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돈 쓰고 흑색 선전하고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상대방 비방하고 이게 통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현실 선거에서는 이게 통하니까 자꾸 이 출마자들이 그런 부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표로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제도의 변화. 네.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유독 그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관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다 더 선거법 관련해서는 국민 정서, 법 감정에 맞게 보다 더 양형 기준을 더 높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선거법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지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 주민의 대표인 지자체장의 위반 방지를 위해서 좀 어떤 대책들이 앞으로 마련이 돼야 할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그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아주 평균 선거 비용을 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비용 자체를 원인 제공자가 부담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국회에서 지금 뭐 계류 중이고 몇 년째 잠자고 있는데요. 잘못한 사람, 이거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주민들의 대표가 되겠다, 주민들의 머슴이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각종 법규를 어기고 나중에 문제가 됐다면, 네.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가 100% 예를 들어서 10억이 든다라고 하면 10억을 본인이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그 본인도 책임을 지게 하는, 그리고 그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그 정당도 책임을 져는 이런 제도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정말 이 단체장의 흑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전라남도는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등 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끌 신규 사업을 위해 치밀한 접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의 책임감과 이 청렴 의식의 제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